튀르키예 중부의 갑바도키아 지역은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짙은 붉은 협곡과 수천 년 동안 침식되어 부드러운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전설적인 요정 굴뚝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보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 도전하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963년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의 데린쿠유 지역에서 집을 개조하던 현지 남성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키우고 있던 닭들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현상은 마치 닭들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성은 닭들이 집을 리노베이션 하는 중에 생긴 벽의 균열을 어떻게든 비집고 그곳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벽 뒤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그들은 사라진 후에 다시 그곳에서 밖으로 밥을 먹기 위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원인을 찾기 위해 망치를 들고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벽을 부시자 벽 뒤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숨겨진 방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의 맨 끝은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통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통로를 긴장하며 따라가던 남자는 이 통로가 이상한 지하 미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궁을 탐험하기에는 너무 길고 자칫 안에서 길을 잃을 수 있을까봐 겁에 질린 남자는 다시 지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즉시 현지 당국에 연락하여 조사팀과 함께 곧바로 미지의 공간을 공식 조사했습니다. 이 미로는 땅 아래로 275피트 이상 내려가는 거대한 18층 규모의 지하 구조물의 입구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후 놀랍게도 이 미로는 지하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문명 전체의 일부로 보였고 18개 층은 각각 특정 용도로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주거지, 광장, 학교, 심지어 사원도 있었고 마구간과 지하실도 있었으며 심지어 와인을 만들고 보관하기 위한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180피트 높이의 우물이 땅속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천 개의 작은 통풍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기 흐름이 18층 모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미스터리한 구조물은 원치 않는 침입자가 있을 경우 차례대로 몸을 구부리고 기어야 하는 의도적으로 짧고 좁은 복도와 내부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각 층마다 밀폐식의 거대한 원형 바위 같은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발견한 것은 한때 과학자들이 2만 명 이상이 가축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린쿠유 지하 도시 유적지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카파도키아 지역이 바로 그런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이 지역의 독특하고 잘 부서지는 화산암 지질은 지하 도시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데린쿠유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잇는 다리이자 대륙 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여러 제국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배하던 요충지였습니다.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세기가 지나면서 강대국에서 강대국으로 손을 바꾸며 끊임없이 주인이 바뀐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데린쿠유가 전쟁에 패배한 도시의 인구와 박해받는 집단을 위한 은신처이자 외국 침략자들로부터 일종의 임시피난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내에서 과학자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있던 초기 기독교인들과 서기 780에서 1180년 아랍 비잔틴 전쟁을 피해 현지인들이 사용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했으며 14세기 몽골 호두족과 오스만 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던 민족들이 사용한 여러 귀중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데린쿠유를 누가 사용했는지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당시 이 지역 대부분을 통치했던 히타이트족이 기원전 1200년까지 건설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 이론은 히타이트 유물이 단지 내에서 발견된 후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히타이트족이 한두 단계의 단지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프리기아인들이 확실하게 전체를 건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최초의 지배 제국 중 하나인 프리기아인들은 암석 가공과 놀라운 건축술을 가진 건축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어떤 식으로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추측, 즉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히타이트인과 프리기아인 모두 단순히 그곳을 개조해서 사용한 다른 집단일 뿐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건축업자가 아니었으며 이는 도시는 그들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이 데링쿠유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 진짜 문제는 데링쿠유를 건설한 화산암이 유기물이 아닌 암석이었기 때문에 탄소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그리스와 터키 전쟁 후부터 공식적으로 유적지가 1920년대까지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데링쿠유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고대의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 중 하나로 남아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진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데링쿠유가 발견된 지 불과 1년 만에 그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케이마클리 마을의 노동자들은 케이마클리 성체로 알려진 언덕을 파헤치던 중 또 이상한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데링쿠유와 매우 비슷한 또 다른 지하 도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데링쿠유처럼 똑같은 구조의 주택과 창고, 와이너리, 마구간 그리고 심지어 매장실도 있었으며 땅 아래 깊숙이 100개 이상의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고 역시 내부에서 밀폐 가능한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케이마클리 지하 도시는 데링쿠유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넓은 구조로 인해 실제로 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케이마클리 단지 깊은 곳에는 약 5마일 떨어진 데링쿠유까지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카파도키아에는 2개의 지하 도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연결된 도시였으며 아마도 동일한 미지의 문명의 고대 건축업자들이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2년 데링쿠유에서 북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오주코낙 마을에서 한 지역 농부가 자신이 기르던 농장에 물을 가득 주었지만 곧 땅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밭을 조사하던 농부는 땅 밑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데링쿠유와 케이마클리에서 발견된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 농부는 혹시나 하여 현지 당국에 연락하여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조심스럽게 건설된 130피트 높이의 10층으로 지어진 거대한 지하 도시가 다시 발견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데링쿠유와 케이마클리처럼 오주코낙의 지하 도시에는 주택과 창고, 마구간과 와인셀러, 우물과 환기 시스템 그리고 똑같이 구르는 돌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각 층 2위 또는 아래층과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각 층 입구 위에 돌에 구멍을 뚫어 침입자에게 뜨거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습니다. 오주코낙의 것은 이전에 발견된 다른 지하 도시보다 약간 작았지만 이번 발견으로 더 흥미로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형태와 사용 용도가 비슷해 보이는 지하 도시들이 발견되는 걸까요? 또한 나머지 2곳은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다른 세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추가 연구가 진행되면서 과학자들은 카파도키아 땅 밑에 거대한 지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마을에는 지하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암석 절단 구조물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한두 개의 룸에 불과했지만 매우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들을 근거로 카이마클리와 오주코낙의 도심과 데링쿠유는 사실상 카파도키아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 도시 문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실을 지금까지 유지하였습니다. 2012년 튀르키예 주택개발청은 카파도키아 도시 네베시르에서 도시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도시 철거에 나섰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네부세이르 요새 근처의 낡은 건물을 현대식 신식 건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작업자들은 요새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지하 도시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것이 지하 도시를 발견한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시 조사한 결과 대규모 지하 도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도시에는 방과 마구간 그리고 지하실과 수도 및 환기 시스템이 있었으며 역시 거대한 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부세이르 대학교의 지구물리학자들이 지진 단층 촬영과 지구물리학적 저항 기술을 사용하여 지하의 미궁을 지도화했을 때 그들은 지금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하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도시는 500만 평방피트가 넘는 면적으로 뻗어 있어 370피트 이상 땅속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네부세이르의 지하 도시가 실제로 데링쿠유보다 최대 30%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즉, 카파도키아의 지하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작업은 처음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공사였으며 데링쿠유는 더 이상 가장 놀라운 지하 도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네부세이르가 완전히 발굴되어 탐사되기도 전에 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파도키아의 지하 도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다시 바꾼 비밀이
튀르키예 남동부 데링쿠유 지역에서 500마일 이상 멀리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미드야트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2020년 미드야트 도시는 올드타운의 역사적인 거리와 주택을 보존하기 위해 일상적인 복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주택 중 한 채에 숨겨진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동굴로 내려가던 작업자들은 거대한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이전에 발견된 다른 지하 건물 프로젝트와도 수백 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미드야트 아래에는 마티아테라고 불리게 된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굴이 시작되면서 조사자들은 이 지하 도시가 데링쿠유의 크기를 훨씬 넘어설 뿐만 아니라 네부세이르에서 발견된 도시들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네부세이르는 데링쿠유보다 최대 30%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연구자들은 마티아테가 3배는 더 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튀르키예의 지하 도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지하 문명이 있었다면 카파도키아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티아테까지 확장되었고 다시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서 어쩌면 그 이상으로 퍼져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지하 도시 네트워크 세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자신들이 해답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63년 카파도키아에서 데링쿠유가 발견되던 같은 해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조사를 수행하던 연구원들은 거의 60년 후 마티아테가 발견될 곳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특이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고베클리 테페밸리 언덕이라고 불렸으며 이 언덕 꼭대기에서 연구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깨진 석회암 슬래브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은 이곳이 중세 묘지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1994년에 클라우스 슈미트라는 독일 고고학자가 지역 유적지를 직접 조사하면서 이 유적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는 단순한 묘지라고 여기지 않고 매우 특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미트는 이곳이 단순한 중세 공동묘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거대한 석기시대 유적지라는 것을 바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가 시작되면서 슈미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결과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언덕 표면 아래는 높이 18피트이며 무게는 50톤에 달하는 거석이 연이어 묻혀 있었습니다. 원형 패턴으로 배열된 휴머노이드 도형과 동물 추상기호들이 세부 조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사이트가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서 기원전 9600에서 8200년 사이로 스톤헨지보다 최소 5000년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고베클리 테페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대 암석이 건축된 지역입니다. 과연 과거에 누가 그렇게 놀라운 거석을 그곳에 만들었을까요? 고베클리 테페이 거석에 세밀한 조각을 새긴 사람은 또 누구이며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슈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가 발명되기 6000년 전부터 이곳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계속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4년 이 사이트를 더 깊이 파고든 연구자들은 고베클리 테페의 건설자들은 단순히 기념비를 세운 유목민 수렵 채집인이 아니라 기록상 그 어떤 문명보다 오래된 문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문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학교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제한 채 역사를 배울까요? 현재까지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발굴된 유적지는 5%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고대 문명의 비밀들이 이것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베클리 테페가 세계 최초의 종교 중 하나인 고베클리 테페의 종교 유적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슈미트 자신은 이곳을 인간이 만든 최초의 성지이자 언덕 위의 대성당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이곳이 시리우스 별과 일치하는 세계 최초의 천문대였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류에게 매우 큰 의미를 줍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2017년에 2명의 과학자들은 큰 의미를 주는 대답을 마침내 내놓았습니다. 같은 해 화학 엔지니어 마틴 스웨트먼과 디미트리오스 치크리시스는 고베클리 테페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는 다양한 동물, 인물, 디자인을 복잡하게 조각한 기둥으로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난해하게 만들었던 유명한 벌처스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벌처스톤이 스웨트맨의 말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인코딩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세히 연구해보니 그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둥에 묘사된 동물이 사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전갈자리 같은 전갈과 천칭자리 같은 오리 모양 그리고 루푸스 같은 늑대 등과 같은 고대 별자리 표현 방식은 각각 태양을 나타내는 중앙의 원형 모양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웨트맨과 치크리시스는 벌처스톤이 지금 돌 위에 있는 별자리와 과거에 일치하는 별자리 시대가 있었으며 인류 역사의 과거 어떤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트맨과 치크리티스는 벌처스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둥 상단 근처에 있는 일련의 정사각형과 그것이 이상한 선을 통해 내려오는 모양은 마치 지구대기로 떨어지는 해성의 파편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이 파편들이 지구에 가져온 끔찍한 재앙과 완전한 지구 생명체의 멸종을 상징합니다. 지중해 고고학 저널은 벌처스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이며 아마도 빙하기 말기 이후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는 고대 조각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성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스웨트맨과 치크리시스는 별자리의 정렬에 따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과거의 돌에 묘사된 것 같이 별자리가 정렬되는 시기는 지구 역사상 총 3번 있었습니다. 기원전 4350년, 기원전 1950년, 그리고 기원전 18,000년이었습니다. 이들 중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기원전 1950년으로 영드라이아스 시대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영드라이아스는 거의 12,900에서 11,600년 전 지구가 최대 빙하기를 끝내고 따뜻한 온난화로 진행되는 아빙기 중간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빙하기가 1300년 동안 일시적으로 찾아온 시기를 말합니다. 지질학 및 고고학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괴적이며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쓰나미와 대규모 홍수, 태양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의 화산재로 대기를 가득 채운 심각한 산불로 전 세계적으로 생물들이 멸종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영드라이아스 사건의 증거는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만 과학자들은 항상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장된 주요 가설 중 하나는 영드라이아스 사건은 갑자기 거대한 해성이 지구 대기에서 폭발하게 되고 그 파편들은 지구에 다시 떨어져 발생했다는 이론인데 그중 가장 큰 파편이 당시 북미를 덮고 있던 만년설에 충돌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눈과 빙하가 기화되면서 지구 전체 생태계의 시스템이 깨지는 데 혼란의 시대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스웨트맨과 치크리시스에 따르면 고베클리 테페의 벌처스톤은 영드라이아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별자리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었을지 보여주며 그것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며 거대한 해성 충돌 사건을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또 스웨트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최근 북미 대륙 전역에 광범위한 백금이 퍼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해성 충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베클리 테페 인근과 튀르키예 전역에서 발견되는 지하 도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직 고베클리 테페 지역에서만 영드라이아스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을까요? 조로아스터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단체 중 하나입니다. 예언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란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는 사실 너무 오래되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처음 기록된 역사이지만 그 기원은 적어도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은 훨씬 오래된 구전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놀랍게도 조로아스터교는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심판, 메시아즘,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의 이원론적 우주론과 같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물론이거니와 불교와 힌두교 심지어 그리스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구상의 종교들의 기본 이야기 중 상당수는 단순히 조로아스터교의 오래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이마 이야기를 비교적 간단하게 재구성한 것 같은 노아의 방주 성경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기본 텍스트인 벤디다스에서 이마라는 사람은 지구의 인간과 동물을 멸종시킬 임박한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심판의 도구로 말하지만 이마 이야기에서 심판의 도구는 지구가 얼어붙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이마여 성스러운 땅을 향하여 악을 행하라. 두꺼운 눈송이가 깊어지면 악을 행하라. 그리고 이마는 큰 방주 대신 땅속 깊이 지하 정착지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마는 물과 식물이 있는 자생적 도시를 만들고 모든 종류의 동식물과 2000쌍의 인간 커플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서 그랬던 것 같이 지구를 얼려버린 거대한 빙하기를 그곳에서 맞이합니다. 거대한 빙하기가 찾아오고 이 이야기는 이마의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하 도시에서 번성의 치명적인 시기를 이겨내고 번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들이 1300년 동안 영드라이아스의 깊은 동결에서 살아남은 그룹일 수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란의 종교이며 이란은 물론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훨씬 오래된 구전 전통에서 볼 때 이란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의 설화 이야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조로아스터교의 벤디다스 문헌이 사실이라면 튀르키예 전역에서 발견된 지하 도시들은 영드라이아스의 극한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대 피난처 목적으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동결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 고베클리 테페 기념비의 인류의 생존을 기념하고 천문학적 기록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를 벌처스톤을 통해 후대를 위해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역사책에 기록된 문명보다 영드라이아스 사건이 일어난 12,000년 이전부터 이미 진보된 고대 문명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존의 정체성 자체도 바뀔 것입니다. 숨겨진 역사의 비밀은 지금도 튀르키예의 지하에 묻혀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